네, 미스터 진단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2부 마치고 금세 돌아왔죠? 자, 2부 이 시간에는 저희가 또 종목 진단 열심히 달려보겠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모두가 기다리는 그 순서 있습니다. 맞아요. 시장 전략 같은 분석을 저희가 다음 주에 해드리니까 예.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부에도 2부에도 종목 진단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도 괜찮으니까요. 종목명, 맞아요.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전화 괜찮고요. 유튜브로도 가능하고 심지어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의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네. 꼭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저희 토마토TV AI인 토비가 이런 종목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분석해서 그렇죠.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시니까 예. 내가 뭐 늦게 올렸다 빨리 올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토비만의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뽑힐지 저희도 모릅니다. 네, 이제 그만 말할게요, 더 이상. 토비를 믿으시고 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적이 된 2부의 첫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닉네임이 왜요, 왜? 현타. 왜 현타가 오셨을까요? 너무 손실이 커서. 이 현닥차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사마네트웍스 갖고 계시는데, 근데 매수가가 3,460원. 손실 뭐 대단히 나 있는 종목은 요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10% 갖고 계십니다. 떡값이라도 나오려는지요. 전만 부탁합니다. 약간 이분께서 지금 현타가 오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시크하게 접근하고 계시는데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좀 나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겠고, 자, 삼화네트웍스 과연 이 종목으로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종목 전문가님, 삼화네트웍스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그렇죠. 이게 콘텐츠 관련주 요새 좀 움직임이 좋을 때 바닥은 나왔어요. 바닥은 나왔고 사이클 상으로는 이제 상승 사이클로 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기술적으로 마주보는 고점에서 약간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매수하신 가격이 3,460원, 지금 3,350원. 근데 저는 이제 요런 주식은 아까와 같은 주식에 비해서 이제 이종복이가 얘기할 때 단어가 좀 다를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해주었는데 수익을 낼 수는 있긴 있으나 이 주식은 보다시피 3,000원짜리 주식이고 삼화네트워크지 않습니까? 추가 매수하라 막 이런 얘기를 막 그냥 막 숨도 안 쉬고 막 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있는 걸 딱 여러분들 보시면 이종복의 성격 다 아는 겁니다. 주봉, 월봉, 일봉. 저는 삼화 콘덴서인지 착각했었어요. 순간적으로. 자, 사이클 치고 사이클 치고 그러면 치고 가는 사이클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쭉 치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주춤한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다음 주에 빠르게 거래를 실으면서 3,500원 돌파 시도가 나왔을 때 이제 4,000원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주식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7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아마 보면 아마라는 추측성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도 가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죽을 주식으로는 안 보인다. 요거는 확정형 단정형 말을 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기가 다른 쪽으로 뺏기면서 올라갈까 내려갈까의 변곡점인데, 이 주식이 세게 갈 주식이면 3,500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를 세우면서 갈 때는 4,000원대로 핑요. 근데 거래를 실지 못하고 그럴 때는 3,700원에서 3,000원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그 다음에 가도 가는. 그러니까 단기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나 중장기는 좋고 4,000원대도 노릴 수 있다 하면서 이건 진행자하고 유창호 앵커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전문가님 진행까지 다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침범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삼화네트웍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이야, 진짜 맞는 캐릭터 우리 이종목 전문가의 2부의 첫 번째 종목 완벽 진단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삼화네트웍스 살펴드렸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에는요, 유튜브에서 오로라님께서 일동홀딩스라는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예. 2만 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10%딱 있는데,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계속 빠지기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18,950원.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조금 더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트 흐름 보게 되면, 한번 급등했다가, 쭉 한번 그 급등했던 걸 다 내뒀더니 다시 한번 최근에 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러니까 약간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죠. 또 의미 있게 2만 원이나 이자가 또 깨지니까 또 불안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동홀딩스 뭐 자꾸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대한민국의 제약주라는 제약주는 다 진단하는데 신라젠 진짜 위험한 얘기 했었죠. 신라젠 빼고 한 종목을 더하라고 하면 HLB가 될 수도 있거나 일동제약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주식인데, 제가 만약에 이거 채팅창 봤으면 저는 채택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매수한 가격을 보시면 악재가 나와서 단기간에 폭락을 했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단타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주식은 원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꺾였다는 얘기는 이렇게 꺾이고 급반등이 나오는 거는 이거 조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꺾었다는 얘기는 그 자체적으로 시간이 걸리겠다는 얘기를 암시하거든요. 여러분들 유일 에너테크 아시죠? 이거 지분 팔아가지고서 한마디 들었던 주식도 보면 잘 못 올라가죠. 근데 유일 에너는 그 지분, 제형택 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회사 자체적으로도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급락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데,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가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그 파이프라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주가가 좌우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삼상 관련해서 이제 한번 일동제약에서 충격 기사가 있어갖고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1차적으로는 매수를 하지 마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지는 주식은, 악재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빠지는 주식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붙었을 때, 이렇게 21선이 같이 밀려 내려오면서 주가도 같이 와서 붙은 시점에서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진행될 때, 그 양봉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얘기거든요. 급락한 주식이 매수세가 유입될 때 같이 붙어야지, 주식은 나 혼자만 똑똑해서 안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그죠? 순간적으로 3만 원에서 급락했으니까 반등을 노리고 싶은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 그렇지만 주식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 단기간에 폭락한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은 떨어진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급락한 주식을 매수하는 습관은 고쳤으면 한다. 매수가에서 돈 1,000원 정도 나오면 팔고 좀 다른 주식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마 이종복 전문가가 이걸 사신 분 옆에서 네. 매매한 걸 쳐다본 건 아니겠죠? 훤히 옆에서 본 것처럼. 이종복 전문가 관심법. 진짜 고수한테는 다 이렇게 들통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동홀딩스 조금은 이 매수하는 습관까지 한번 좀 고쳐드리는 아주 이색적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일동홀딩스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종목 진단 좀 전에요. 아니,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갑자기 종목 진단보다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떤 겁니까? 갑자기 저희 나비 넥타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이걸요? 그리고 이름표도 달라고 막 하는 얘기가 있고. 나비 넥타이는 달았잖아요. 이름표. 이름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데 이거 잘 안 바뀌어요. 제작진이 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작진한테 이제 압력을 좀 가해주십시오. 요거 좀 바꿔달라고 네, 여러분이 저희가 많이 무슨 남겨주세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떠들긴 하지. 여기다가 이것 좀 만들어라, 네. 투자해라. 지금 몇 년째 이거 하면서 네.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좀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 접수는 많이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화 꼭 하십시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이번에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전화가 좀 들어와 있네요. 전화 바로 좋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놓쳤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단알요. 다날이요. 다날. 예, 예. 네, 혹시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 가격은 15,400원요. 아, 매수 가격이 많이 좀 높네요. 예, 예. 예, 1년 그리고- 넘었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요. 아, 비중 15%. 예. 알겠습니다. 다날이, 아이고. 이게 차트 보세요. 정말 사실 지난해가 아니라 이제 지지난해군요. 그때 21년. 예, 예. 정말 많이 올라갔던 종목, 18,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게 이렇게 떨어집니까? 그게 올라가기 직전이 지금처럼 5,000원대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게 18,000원, 19,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그걸 지금 다 내려온 겁니다. 현재 주가가 5,340원인데, 어떡합니까? 이거 내려가는 동안 거의 손 쓸 수 없이 계속 내려가서 좀 방치를 해두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예, 단차로 들어갔는데, 네. 그냥 놓치셨군요. 손절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요. 네. 추매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네. 그거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가능성만 네. 있다면 추가 매수라도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자, 다날, 너무 많이 내려와서 과연 이게 앞으로 다시 희망이 있을까? 이런 아무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바로 여쭤볼게요. 자, 이종목 전문가님, 다날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날 벌써 이게 이분 세 번째고 항상 제가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악재가 추가가 됐어요. 이 주식은. 근데 내가 딱 이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참 좀 난감한 그런 거. 정말 특이하게, 정말로 특이하게 상장 등록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렇게 연결하고 별도로 봤을 때 연결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와요. 연결로 봤을 때가. 왜냐면은 여러 회사 전부를 다 연결해서 실적을 집계를 하는 거거든요. 연결은. 근데 다날이라는 주식을 보면 연결로 보면 적자가 3분기 연속 적자죠. 여기 보시면. 분명히. 근데 별도로 보면 얘는 흑자가 계속 나는 회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종양덩어리라고 하나? 그 아픈 손가락, 그거를 쳐내든지 잘라갖고 회계 처리를 하고 그걸 장부 처리를 깔끔하게 하면 이 주식은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주식은.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거 뭐 우리가 해라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코인 안 하는 사람 없죠. 페이 코인인지 코인인지 이거에 발목을 잡혀서 또 빠진 겁니다. 이게 다른 주식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간 이유가 이 코인에 또 발목을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저 코인 문제하고 그 주변 정리만 회사가 잘하면 이건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까지 이 책상에 앉아서 확인할 길은 없죠. 아까 어떤 분처럼 회사의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서 제가 이거 15,000원에 사서 그죠? 그래도 그거를 얘기하면 내부자 정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다날은 딱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널브러져 있는 것을 교통정리만 하면 이 주식은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이다. 근데 그 널브러져 있는 것이 이 회사의 변수다. 저는 다날만큼은 좋게 보는데 주변 여건상 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비중 축소, 올라가면 비중 축소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뭐 오기가 생길 정도인데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계속. 예. 그래서 결론은 추매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난감하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거를 좀 믿는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면 8,000원에서 10,000원, 세게 가면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럼 빠져나올 수 있을 수도 있는 주식인데 그 주변 여건을 책상에 앉아서 확인할 길이 좀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을 살펴드렸습니다. 소장님, 답변 충분히 만족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시다가 고맙습니다. 네, 또 한번 나중에 전화 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장님. 네. 네, 이렇게 해서 단알까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이종호 전문가님 기억력이 이거를 몇 번째 하시는지 뭐 다 기억하시네요. 저도 진짜 깜짝 놀라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이게 진짜 어디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저희도 최대한 따라가 볼게요. 네. 자, 다음 유튜브에서 김미희님께서 금양. 이 금양은 작년에 이거 진짜 많이 했던 작년에도 우리 연말쯤 해가지고 11월 달 이때쯤에도 한번 우리 이종모 전문가 얘기를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작년을 대표하는 약간 슈퍼스타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언급이 됐던. 그럴 법도 한 게 저거 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거 지금. 쫙 올라갔다가 차트가 없었던 게 생긴 느낌이에요, 지금. 처음에 저때 저 끝에서 상장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자주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금양 지금 매수가가 25,500원에 15%, 매수가 근처시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그죠? 예,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금양이 아니었고 미래나노텍이라고 어떤 분이 2차 전지 그 코스모 쪽인가 뭔가 물어봤을 때 제가 좀 뜨끔미지근하게 얘기했을 때 그럼 미래나노텍 단타 칠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봤을 때 제가 이분 꾼 냄새 나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단타를 쳤으면 한 번으로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밀렸듯이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진짜 저는 금양을 5,000원대 그죠? 진짜 얘기를 많이 했는데 4만 원까지 올라간 주식이라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대건설기계도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위치에서는 사람들한테 좋게 얘기 안 하거든요. 비슷하죠, 차트가. 근데 건설기계는 명분이 있고 금양은 지금은 명분이 떨어지고. 그래서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안 날 거예요. 한 26,000원 정도? 25,500원에서 26,000원대 가면 그냥 매도. 그러면 조금 더 갈 수는 있어도 60일에 부딪혀서 분명히 이쪽으로 다시 빠질 겁니다. 차라리 그때.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은 다음 주에 바로 현금 확보. 그리고 다른 종목을 팔아. 아까 제가 어떤 분한테 기간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주식보다도 저는 전망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전 내지는 돈천원 먹고 팔고 다시 밀려서 전저점의 지지 여부를 보든지 한 번 더 빠졌을 때 관심을 가져야지 올라가면 그냥 잘 갔어요 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조금 늦었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너무 많이. 좀 많이 붙으면 거의 10배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말했을 때 그때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네. 해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손실 안 보셨으니까 빨리 현금 확보 해가지고 다른 종목 또 나오거든요. 예, 그 종목에 또 한번 투자를 이번에 좀 빨리 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합니다. 금양 진단 도왔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다양하게 종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몇 달 정도 전에만 해도 사실 들어오는 종목들이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맞아요. 쫙 미끄럼타고
어떻게 할까요? 수익 뭐 손실은 반토막. 진짜 울적했죠. 정말 거의 종류가 없었는데 요즘은 예. 그래도 오늘은 수입 본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더 진단이 다이내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볼 텐데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 종목 진단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화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아, FX 홀딩스요. 아, FNF 홀딩스요? 예,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31,100원에요. 20%입니다. 아, 31,100원에 20%요? 예, 예. 제가 어이구.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자, 이게 좀, 음. 실적이 실적상이 좀, 이게 좋아가지고, 중국도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 해서 샀는데, 아,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알겠습니다. 중국도 이제 경제활동 재개되고 이러면서 패션, 의류 쪽은 뭐 좋아질 거다. 수출 이런 잘 될까? 네, 기대감으로 좀 매수를 하신 모양이에요. 자, 네, 그런데 네, 네, 네. 이 종목이 사실 지난해 10월 말 정도 저점 찍고 나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러네요. 네, 3만 원을 지금 넘어서는 상황인데, 자, 일단 매수 가격이 31,100원.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얼마큼 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자, 이종보 전문가님, FNF 홀딩스 갖고 계시는데, 이분께서는 지금 주식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친절하게 좀 알려주시죠. 나는 목소리가 성우인 줄 알았어요. 아우.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근데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멋있으시네. 본인이 그 중국 보고 사신 거 맞아요? 네네. 아니,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초보자가 이런 주식 찾기 어려운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거냐면 아, 예, 예, 예. 이거 누군가가 매집을 했거나 이게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어떤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 주식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중국 그 방역 완화 이런 거 누가 알고 벌써 매집을 해서 땡긴 거예요. 그럼 10,000원대에서 30,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거래를 보세요. 거래가 10분의 1 토막으로 확 줄었죠. 예전에 내가 신라젠 얘기할 때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 났을 때 뭐 했을 때 이건 진행자가 계산까지 해주고 뭐 600만 주 막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이걸 의도적으로 땡긴 그들이 지금은 이제 사람들 질리게 만드는 그런 과정, 일명 물량털기라고 하는 건데 비중이 20%, 이런 주식은 10% 정도만. 그래서 이런 주식은 원래 이쪽으로 밀어버릴 때, 이쪽으로 밀을 때 어차피 밀어봤자 니들 다시 땡길 거잖아. 그래서 밀 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할 때 사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아, 횡보할 때 살 때 밀어버리면 개인들 다 털리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어떤 분, 그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어떤 주식이든 보세요. 이거 FNF 홀딩스 보면 연결로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좋죠. 예, 근데 이 좋아서 회사 산 거고. 별도로 보면 네. 실적이 이렇게 진짜 어이없게 구멍가게 수준으로 떨어지죠. 아까 그 단알은 반대였고, 그래서 이 주식은 중국의 어떤 기대감 그거 맞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거 콘텐츠 그런 것도 기대감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1차 상승 후 제가 봤을 때는 눌리고 한 번은 땡길 것 같아요. 땡길 때 이제 35,000원을 넘을지 안 넘을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뒤에 거래가 실리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매집한 사람들이 땡기면 최대 4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20% 비중으로 4만 원까지 가기에는 초보자 입장에서 아마 인고의 세월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만 좀 욕심을 내시고 10% 정도는 매수가 언저리까지 가면 덜고 일반인을 털기 위해서 한번 찍어 놓을 수도 있는데 실적이 좋긴 좋으니까. 그리고 중국에 거기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한번 땡기긴 땡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예. 약간의 어떤 초보자가 하기에는 리스크는 있고 실적 있는 거 맞고 중국 매출 엄청나게 나오는 것 맞고 다 맞고
그렇지만 지금은 쉬는 타이밍이라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 가격에서 오르면은 팔으라는 거지. 비중을 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산 가격대에서는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예, 말씀 진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no problem. 자세한 진단 내용 수고하십시오.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을 때 연락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네, 마지막에 약간 타이밍이 좀 안 맞았는데. 미국에서 전화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진단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쵸. 끄덕끄덕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거든요. 전화 진단이 좋다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초보 투자자라고 본인의 좀 상황을 밝히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 충분히 만족스럽게 초보자가 들어도 끄덕끄덕 할 수 있게끔 아주 친절히 말씀해 주셨네요. 여러분 많이 전화 종목 상담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더 세세하게 그러니까요. 확인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네, 여러분 지금 레벨 수준에 맞춰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니까 전화 종목 진단 계속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김에밀리아나 네, 님께서 맞아요? 예, 김씨신데 네. 에밀리아나 킴 이렇게 써오셔가지고 그래요. 고급스러운데요? 자, 덕산 네오룩스 올려주셨습니다. 44,500원에 10% 손실 많으시네요. 오늘도 덕산 네오룩스는 1%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예. 자, 뉴스들이 너무 흉흉해서 흉흉하다. 안 좋으니까 이걸 손절을 해야 될까요? 그나마 좀 저점 찍고 살짝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전문가님, 덕산 네오룩스 심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글쎄 뭐 흉흉한 뉴스 뭐 이런 거는 저는 덕산 네오에서는 본 거는 없고 공매도 뭐 그런 건데 또 얘기하죠. 방송에서 할 얘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있고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덕산 네오룩스는 작년까지는 뭐 실적을 내세우거나 이러지 못하고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매도 말고 요번에 그 TSMC 쪽도 반도체 투자 축소 해가지고서 삼성은 해갖고 기사 나온 게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TSMC도 20%인가 12% 줄였는데 삼성 니들은 어떡할 거야 하면서 물음표 해갖고 뭐 기사 하나 나온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은 축소 안 합니다. 예년 수준 정도에 투자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뉴스에 민감하지 않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덕산 네오룩스 정도의 성적표를 갖고 있는 주식에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붙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주식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그리고 보다시피 덕산네오가 얼마나 좋은 주식이냐면 2019년부터 10,000원에서 76,000원 7배 간 주식이에요. 1년, 2년, 3년 가까이 2년 반 이상 그리고 1년 조금밖에 조정을 안 받은 거죠. 이 주식은 결국은 돌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이분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한다. 그러면 간단하죠, 이거. 손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중이 작으니까 근데 주식을 손실 줄이려고 하나? 돈 벌려고 하죠? 이거 만약에 32,000~33,000원대로 오면 저라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44,000원하고 33,000원 하면 뭐 단가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뭐 38,000원에서 4만원 아무리 못 가도 거기까지는 팔아먹죠? 시간 투자하면. 이 주식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을 줄이고 싶으면 32,000원대로 만약에 밀린다. 흉흉한 뉴스가 뭐가 나오든 추가 매수.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올 때 38,000원 정도에만 팔아도 손실 줄이고 먹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냥 계속 장기 투자해도 그렇게 나쁜 주식은 아닙니다. 단기 추세가 꺾인 건 인정. 그렇지만 중장기는 살아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덕산 네오룩스의 위치를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서 너무 걱정 마시고 네. 객관적인 판단을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덕산 네오룩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진단 도와주시는 동안에 잠시 유튜브 채팅창을 슬쩍 봤는데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괴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어떤 얘기 나오나요? 지금 냄새나는 음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내가 배고플 시즌인데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니 지금 뭐 청어, 과메기, 다양한 걸 합니다 우리는. 네. 취두부 정말 아니 2부 밤이 늦어질수록 그쵸. 점점 더 다양해지는 주제 아니 약간 이상해지는 주제들 여러분 이런 얘기도 괜찮습니다만 뭐 하지 저는 말라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종목 상담 들으면서 이제 네. 심심하고 내 종목 아니면 약간 좀 거리가 멀어질 때 이렇게 취두부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주제로. 예. 아니, 다 좋은데 종목 편해요. 진단을 편하게 계속 하십시오. 보내주세요. 아니, 종목 진단이 너무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을 들어갈 텐데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이 그 종목입니다. 그 종목. 그 종목?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렇습니다. 한애경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대표적인 성장주. 네, 카카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 뭐 네카오라 그러죠.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 맞아요.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셨는데 하락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야, 이게 지금 5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수익권입니다. 이게 좀 바닥 딛고 좀 반등이 올라왔으니까. 그 타이밍에 들어가셨나 특히 봐요. 1월 달에 좀 요즘에 괜찮았죠? 수익권인데 매도 타이밍은 얼마쯤에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들국화님께서도 예. 정말 다행이네요. 애경님도 들국화님도 카카오 55,000원에 보유하고 계십니다. 두 분 네. 다 수익 중이세요.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위에서 물려있는 분들 진짜 많은데 네. 자, 일단은 뭐 두 케이스가 모두 일단 수익 중인 케이스로 나와 있습니다. 산이네요, 산.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한혜경님 기준으로 저희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58,000원에 10% 수익권인데 이제 불안하시죠, 당연히. 이게 참 너무 내려갔으니까 잠깐 올라와서 여기 또 다시 내려갈지 이게 불안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정복 전문가님 카카오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다른 건 다 해줘도 유일하게 안 하는 주식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그냥 프로페셔널한 입장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는 흐름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라는 주식 자체를 거의 안 봐가지고 제가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주식은 다음 주가 중요한데 다음 주에 그냥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움직일 때는 66,000원에서 7만원이 기술적인 저항이에요. 저는 여기서 팔으라는 의견을 주고 싶고요. 만약에 이 주식이 다음 주에 밀리더라도 이 주식은 여기서 밀리는 타이밍이 오히려 이게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거든요. 원래가. 만약에 카카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올라갈 때는 그냥 반망이고 보유자가 갖고 있으면서 66,300원으로 찍히네요. 저게 이탈된 저점을 저는 잡은 거거든요. 이탈된 저점하고 요 자리에 241선 언저리.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가격을 뭐 100%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왜냐면은 이평선은 시간이 지나면 밀리거든요. 그 중간값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 마켓 10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점의 저항은 조금 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밑으로는 넓게 잡고. 그래서 66,000원에서 7만원 사이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올라갈 때는 하지 말고 만약에 매수하시고 싶다면 다음 주 조정은 적극 매수 기회는 맞습니다. 요건 인정. 대신 이제 이렇게 돌고 갈 때 242선 언저리까지 갔을 때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중립 의견. 만약에 본인들이 더 전문가님 8층에서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신다면 뭐 not bad. 전문가님 9층에서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그냥 모른 척하고 not bad 뭐 이런 정도? 예. 마치겠습니다. 네, 카카오 살펴드렸습니다. 평소에 잘 안 보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음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죠. 다 해주셨어요. 이도류라니까 무기가 두 개라니까요. 야, 네. 정말
정말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가 있겠고요. 네. 241에서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8만 원에 사신 분, 9만 원에 사신 분 다 의견 각자 남겨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도 지금 카카오 보유하신 한혜경님 그리고 들국을님 당연하고요.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카오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자, 2부에도 저희가 전화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HMM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에 85%요. 네네. 85%. 비중이 많으시네요. 자,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요. 목표가. 중장기 쪽으로. 중장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MM 오늘 아주 뭐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길게 좀 봤을 때 목표가 얼마나 잡는 게 좋을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야, 이것도 좀 난감한 주식이네요. 비중 때문에 그런데 요게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요게 지분 매각 뭐 요런 게 기사가 좀 있거든요. 반영이 되는 것 같긴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도 그 로보스탄지 왜 비중 100% 질른 사람 그 먹고 나올 수 있는 주식 비중 100% 때문에 저기 하고 하면서 제가 얘기해 드렸던 적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비중이 적절하면은 좀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높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비중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분 매각 이슈도 좀 부각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HMM 정도면 이게 옛날에 현대상선일 거예요 아마.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카카오보다는 이게 훨씬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치만 85%를 25,000원까지 보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저게 여윳돈이면 괜찮고 만약에 저게 여윳돈이면 이 정도 주식은 23,000원에서 25,000원 요 사이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순탄하게 제대로 간다면 이 주식은 못 가도 28,000원에서 3만원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28,000원에서 3만원까지 85%를 갖고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딱 중간 가격 25,000원까지는 뭐 꾸역꾸역이라도 올라갈 수 있으나 전체 비중으로 25,000원으로 가는 건 좀 부담 가고 만약에 85%의 비중이 본인 투자금에서 큰 무리가 없는 돈이라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 시청자님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HMM 관련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주 이종목 전문가께서 굉장히 반갑게 마지막에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전화 종목 상담까지 이렇게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지금 10시 40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오히려 지금 후반 들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350분 가까이 함께해주고 계시고 전략프강. 지금 양봉가자님께서 앵커분들이 너무 스윗하시다 하셨는데 스윗하다고요? 네, 저희의 스윗함을 적극적으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그렇습니다. 전화 좀 많이 해주시죠. 정말 너무 달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얼마나 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느끼해요. 뭐가 달아 그게. 자, 그럼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네. 방울토마토님께서 보내주신. 기어이 토마토 중에 하나 나오네요. 야,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후반전에 토마토 결국 나왔습니다. 에너토크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오케이. 10,000원에 네. 10%에 야, 이거 오늘 10% 비중인데 오늘 상승폭이 10%예요. 이거 재밌네요. 그렇군요. 자, 목표가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 늘릴까요? 일단 물 들어온 김에 더 노져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조목 전문가님, 에너토크 나왔습니다. 요거 목표가 어디까지 좀 볼까요? 추가 매수도 고민하시는데요.
10은 10을 부른다. 장땡. 그죠? 예. 이거 11월 25일 날 어떤 분이 종목 질문했을 때 이종복이가 12,500원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입니다. 거래량 증가 좋고 원자력 테마 들어가고 그죠? 예. 이쪽 테마에서 그래도 적자 뭐 세게 안 나는 주식이고 매수세 들어왔고 기술적으로 너무 좋은 게 부담 가는데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13,000원에서 14,000원 한 500원 정도 장 돌아선 거 프리미엄 줘가지고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갈 수 있고 그 정도 가면 매도.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시고 싶으면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대 원저리에서는 추가 매수는 가능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원자력이고 근데 테마가 다른데 여러분들 에너토크 얘기하는 김에 이거 분명히 검색상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건 진행자하고 유창호 앵커 해인 알죠? 폭등 그 다음에 히림 폭등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가다 말았는데 이게 어떤 분 종목 질문했을 때 추가 매수해도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2월 달까지 갖고 가면 수익 납니다 막 이랬던 주식 기억나십니까? 요새 다 이쪽 섹터가 잘 갔습니다. 요렇게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말씀해 주셨던 거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에너토크 종목 진단 깔끔하게 똑 떨어지네요. 네. 자, 1월 10일, 1월 12일 네. 방금 말했던 종목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 찾아오나 봐요. 장난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이제? 이재봉 전문가님, 저도 좀 찾아볼게요. 점수 좀 따겠습니다. 그때 제가 찾았었어요. 자, 어쨌든. 자, 종목 진단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기다리셨던 두 번째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지금부터인데 이게 화면이 바뀌면 안 되죠. 화면이 바뀌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까지인데 아까 처음에 뭐 그런 얘기 했으니까 아까 첫 번째 일부 시간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1월 효과 강력한 반등장이 나왔다. 지금 주식시장은 빅 이벤트도 마무리가 끝났고 미국 CPI도 물가는 여전히 잡힌 걸로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통으로다가 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임금 문제거든요. 임금하고 이제 실적이에요, 여러분. 임금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금리 한번 더 올리면 임금도 어느 정도 주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주식시장 편인 건 맞습니다. 대신 이제 그 시간, 주식시장 시간이라는 게 주식시장의 편이 되는 게 완벽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22년 4분기는 하락 추세의 돌파형 추세적 반등이었어요. 강력한 반등이었죠. 베어마켓 랠리라는 단어를 전 안 쓰죠. 근데 저 당시는 추세적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정통 섹터하고 대형주가 골고루 올라갔단 말입니다. 32, 3일 올라갔거든요. 종합 올라간 퍼센테이지가 280에서 325.9까지니까 45포인트가 올라가고 30여일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이 골고루 순환매가 나왔고 2차전지 리튬 니켈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1월 효과에 의한 일의 현상에 의한 단기 급등장입니다. 실질적인 거래일 수가 제가 아까 중심이론을 썼을 때 9거래일인가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갭상승의 음봉 나온 걸 따지면 빼면 6, 7거래일에 285에서 315면 30P가 6, 7거래일에 올라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이 단기간에 폭등을 하거나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시장의 중심주를 선택하지 못하면 소외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외받은 그것이 다음 주에
지수가 좀 출렁출렁거리거나 좀 조정을 줄 때 물건들을 저점 매수하는 기회가 와서 거기서 저점 매수했을 때 명절 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의 현상에 의한 급등장이라는 거. 그러면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연말 연초 효과와 1월 달은 1월 효과가 나오면 이례적으로 중소형주라든가 명분이 있는 주식 급등해라는 걸 먼저 알고 그쪽을 베팅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적으로다가 이제 넘어가게 될 거니까 이제는 또 급등한 주식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제야말로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 한 일주에서 10며칠까지, 그러니까 19에 X로 32가 되려면 22일이죠. 22일이거나 만약에 17이면 19에 17이면 8일이거든요. 그 기간까지가 조금 더 순환매로 종목들이 막 날라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뭐 이건 진행자가 있으니까 뭐 이따 마무리할 때 맞습니다. 제가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마켓텐이나 미스터 진단에서 이야기한 인공지능 단어만 쳐도 돼요. 저는 준비는 돼 있는데 그냥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진짜 귀에 딱지가 붙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기 보면 결론은 뭐냐. 그래서 시장은 다시 박스권이다. 상당히 디테일하게는 저 차트를 봐야 되는데 우선 이거 먼저 브리핑을 하고 부족한 거 채울 겁니다. 저는 강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중기 지속적인 상승 사이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죠? 상승 변곡점은 조정 대비예요, 여러분. 그죠?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죠, 이제 이거. 중기 상승 사이클. 근데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지속적인이라는 단어. 그러면서 이 사이클은 17에서 32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단기는 9에서 13 변곡점. 근데 오늘이 9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13까지 되려면 10, 11, 12, 13이면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는 한두 차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흔들리는 게 기회. 바로 나오죠. 흔들림은 기회.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면 눌림목 가능. 만약에 종합이 다음 주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315짜리. 그죠? 315, 317, 320 이런 식으로 금 찍찍찍찍 긋고 그게 마켓텐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통으로 315, 320, 그 다음에 325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지수가 꾸역꾸역 올라갈 때는 한 번 정도는 매도하는. 만약에 그쪽으로 안 가고 다음 주에 다시 뭐 310이나 307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밀린다. 매수 기회. 그죠? 요런 식으로 얘기해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해준 내용을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 징그럽게 이 숫자 볼 겁니다. 저는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그죠? 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면 이비인후과를 가셔야 됩니다. 정형외과를 가면 안 돼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이 중심 자리에서 주식시장은 부딪히고 하락을 했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그 중심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더니 이 마지막 선까지 넘어가 버렸고 심지어는 이것까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락 추세가 없어요, 여러분. 하락 추세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간은 이 9자라는 게 이거. 그리고 여기 14가 하나의 숫자가 있죠. 요거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73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84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83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여기 77이라는 숫자가 77하고 되려면 4개, 83하고 되려면 10, 84하고 되려면 11. 그러면 여기 9에다가 11 더하면 9에다가 11 더하면 20. 여기 밑에서 올라갈 때 20에서 23. 숫자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종목 한두 코멘트 드렸는데 그냥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선 마인즈랩이라는 주식 한번, 아니 마인즈랩보다는 솔트록스라는 주식 한번 볼까요? 요새 이렇게 날아갑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이건 결과론입니다. 자, 이 회사 기업을 보시면 이게
적자 주식입니다. 3분기 연속 적자나요. 솔트룩스, 자, 마인즈. 이 주식도 보시면 3년 연속 적자입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이 주식 최근에 어마무시하게 날라갔죠.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그래도 실적이 조금은 됩니다. 근데 100억대. 2022년 6월달, 쿼터별로 6월달은 이익도 없었어요. 이런 주식이 폭등을 했죠, 여러분. 이게 제가 뭐 대놓고 얘기하면 한번 보여줘 볼까요, 여러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요거만. 인공지능 기반형이라는 거. 원래 이건 진행자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인공지능 기반형 마인즈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 12번이 언급된 주식입니다, 이게. 12월 달에. 11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 기반형 그러면 나오죠? 마인즈랩. 이게 11월 달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1월 달은 어쨌든 좌우당간 1월 달은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보시면 실적이 없는 주식들입니다. 여기 보면 로보티즈 막 이런 주식 진짜 언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뚫고 올라가죠. 이런 주식하고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그런 종목들하고는 움직이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직은 조금 더는 있고,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숫자들, 지금은 9, 그 다음에 1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23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32라는 숫자가 찰 때까지는 지금처럼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까지 이제 차고 난 다음부터가 이제 실적 기반형. 대표적으로 원익 IPS부터 막 이야기하는 정통 섹터 주식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될 변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체크하셔야 될 변수는 뭐냐.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얘기도 원래 해주면 좋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다 보면 왜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뭐 조정시 기회, 조정시 매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우선 한번 방송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보면 항상 언제든지 12월 16일이거든요. 조종은 매수 기회, 지지권은 매수 기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밴드도 다 일정하거든요. 조종은 매수 기회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더 공격적인 방송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12월 26일 방송 대본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보면 여기는 어떤 용어가 들어가냐면 강하게 반등 가능. 그러니까 반등이 강하게 가능, 절호의 기회 이렇게.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공개 방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때 강한 반등이 가능하다,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글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글로도 기회라고는 돼 있는데 글로 보는 기회와 절호의 기회, 강한 반등 가능, 그죠? 그래서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체크사항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보다 더 인기 많은 이 맞아요. 투자 전략 여러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시장 상황이 어지럽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을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맞아요. 수익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종목만 보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보자.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면 이제 이런 걸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다 정리해드리고 볼 것만 체크를 해드리니까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부부터 2부까지 열심히 오늘 2시간 동안 또 도와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보여보죠. 이거 좋네요. 아유, 앞으로 좋네. 계속 해야지. 굉장히 뭔가 좋은데? 다음에 바꿔야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제 뭐 새해가 왔고 또 한 이제 3주차 접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직 초반이니까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면 힘든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